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HB 김호미입니다. 자,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여름 휴가 특집 꾸며보겠습니다. 네, 여름휴가 특집 작년에 안 했다며 우리가. 네, 하다가 못하고 넘어갔던 것 같고 재작년에는 박평이랑 했었나? 아니요, 4시 같이 했었죠. 아, 4시 같이 했었어요? 아, 4시. 네. 사실 우리가 4명 같이 모이는 경우가 많지는 않잖아요. 그쵸. 그래서 4명 회식하듯이 가끔 네. 모이는데 특집 때 네네. 그때 했었군요. 네. 올해는 혼비님과 함께 여름 네. 휴가 특집을 할 건데요. 좀 걱정되긴 합니다. 이 방송 나가는 시점이 딱 7월 초여가지고 이제 시기는 딱 맞아요. 아니 그건 걱정 안 되는데 여름 휴가 특집을 오늘 녹음하기로 결정한 지 한 48시간도 안 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네. 너무 속상해요. 갑자기 편성해도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제가 너무 속상한 이유는 저는 여름휴가 특집 때 아시잖아요. 제가 본격 추리 이런 거 되게 팬인 거. 하지만 두 분이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본격 추리물을 소개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는 이런 여름휴가 특집밖에 없단 말이에요. 아니 오늘 오늘 하면 하시라고요. 되잖아요. 근데 못 읽었다고요. 아니 옛날에 읽은 아니, 것 중에 그리고 아니야. 여름휴가 특집은 원래부터 신간 두 가지 컨셉이었어요. 왜냐하면 읽었던 책들 중에서 여름휴가 네. 때 읽으면은 좋을 것 같은 책을 추천해주기도 하고 네. 내가 여름휴가 때 읽을 책. 혹은 아. 읽고 싶은 책 아 근데 제가 안 읽은 책을 추천하기가 너무 근데 찜찜해요. 저는 사실은 추천하지 말고 내가 이걸 읽고 읽고 싶다라고 싶다. 말만 하면 되잖아요. 그게 조삼모사지. 아니에요. 결국은 읽고 추천이잖아요. 싶다, 읽고 싶은 이유가 있잖아요. 아. 근데 그러면 저는 사실 오늘 다 읽고 싶은 책 가져왔어요. 아 진짜요? 네. 안 읽은 책 갖고 아니 왔어요? 봐봐요, 혼비님이 추천한다고 청취자분들이 다 읽을 것 같아요? 다 청취자분들이 알겠습니다. 보고 이건 어떤 거지 살펴본 다음에 마음에 들면 읽는 거지. 아,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럼 저 오늘 혼비님이 마음 편하게 안 읽은 책도 얘기해도 알겠어요. 된다니까. 자, 이럴 때는 이제 댓글 같은 거 먼저 좀 읽고 하면은 좀 마음이 편하겠죠. 네네네. 9956247님, 백수린 작가 책이라 반가워서 얼른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읽은 에세이 좋았거든요. 저도 소설을 좋아하지만 에세이 좋았어서 추천드립니다. 오래된 것들과 주택에 사는 것, 이웃과 나눔 등에 대한 귀한 마음이 공감 갔어요. 반려동물에 대한 이야기도 좋았고요. 그리고 투덜대는 거 저는 너무 찬성이에요. 그게 참 묘미지요. 저는 책에 대해 나쁘다는 비평은 악의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그것도 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솔직한 감상 기대합니다. 요즘 칭찬 일색인 리뷰 읽다가 또는 팟캐도 칭찬만 많아서 재미없어지려고 해요. 고품격 양질의 비평 원합니다. 그 칭찬 일색의 리뷰나 아니면 칭찬이 많아지는 팟캐는 다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네, 정진영 작가님께서도 그 몸에다가 아, 본인 댓글입니까 지금? 네, 네, 정진영 작가 댓글입니다. YG께서 방송 중에 젠가는 드라마 비밀의 숲 같았는데 정치인은 드라마 김과장 같다는 평가를 하셔서 저는 사실 공감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쓴 장편 중에 가장 무거운 주제를 다룬 소설이어서 일부러 무게를 빼고 싶었어요. 자칫 소설이 주제에 눌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쓸데없는 시비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가능한 한 가볍게 가야 한다는 강박 같은 것도 있었습니다. 초고지필후에 수정 작업만 2년 이상 걸린 이유인데 솔직히 결과물이 만족스럽진 않습니다. 하지만 더 시간을 들인다고 해서 좋은 결과물이 나왔을지도 의문입니다. 네, 제가 왜 이 댓글 가져왔냐면 그 정진영 작가 편 녹음하고 나서 네. 그 JYP랑 YG랑 정진영 작가가 네. 요 근래 들어서 게스트랑 그렇게 술을 많이 마신 적은 아 진짜요? 많이 마셨어요? 그 다음 날까지 힘들었습니다. 아 네. 그래요? 저하고도 한 번도 그렇게 마신 적이 없잖아요. 그 정진영 작가님이 대단하시다. 엄청 일단 주당이시고 아 그래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1차에서 끝나려고 하면 혼비님은 되게 쿨하잖아요. 네. 가라. 나도 간다. 어. 근데 정정 작가님 약간 질척대는 스타일이세요. 내가 살게. 아 되게 귀여우시다. 아 여기 되게 제가 자주 가는 단골집 있어. 단골집 있어요. 되게 귀여우시다. 가까워. 아 꼭 가서 맥주 한 잔
마셨으면 좋겠는데 약간 이런 스타일이세요. 네. 그래가지고 또 못 이기는 척하면서 네. 좋아를 하고 따라갔죠. 네네. 아 힘들더라고요 다음 날. 근데 뭐 2차 가서는 많이 안 먹었죠. 근데 이제 1차에서 많이 근데 먹었죠. 그때 정재현 작가님께서 계속해서 아니 왜 방송에서 자기를 더 많이 혼내지 않았냐, 자기 각오하고 왔는데. 아. 그리고 솔직히 그 소설로서의 완성도만 놓고 보면 조금 자신 없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계속 좀 마음이 안 좀 좋았다. 편치 않다 네네. 이런 이야기를 하셔서 네. 이제 어떤 고민이신지를 좀 알것 네, 같은. 청취자분들께도 공유드리고 싶어서 이 댓글을 가져왔습니다. 네네. 그리고 금음에 지금 정치인 방 있으니까 네 맞아요. 그냥 놀러 오셔서 이 좀 방송 보시면 나갈 좋을 것 같아요. 때까지 열려 있겠죠? 열려 있어요. 예. 네네네. 아 그리고 정진영 작가님이 이거 들으실 것 같아서 얘기하는데 안주 에세이 너무 즐겁게 잘 안주 읽었습니다. 잡설. 네네네. 다 봤어요? 네 잘 읽었죠. 당연하죠. 내가 이건 아무튼 안주로 네. 썼어야 하는 거 아니냐. 뭐 저도 완전 동의해요. 라고 했는데 네. 그거 쓰라고 부추긴 출판사 사장님이 따로 있어서 그분한테 아, 드린 하느라고. 거고. 네. 이분이 아이디어 냈는데 딴 데 가가지고 할 수는 아무튼으로 하는 없으니까. 거는 상도덕이 맞네요. 어긋나니. 그리고 정치인이 그 안주 잡설 외전 같은 느낌이에요. 아 그래요? 안주 잡술의 외전이라고? 네. 우리가 얼마나 그게 구박했냐 외전이 하면 있을 수가 있다고요? 중간중간 이게 자기 표절 아니냐. 안주 잡술에 나오는 몇 장면 여기다 갖다 쓴 것 같다. 진짜요? 먹는 얘기 많이 중간중간에 등장인물들이 어. 다양한 방식으로 어. 무엇인가를 먹는데 알겠습니다. 쭈님이 금음에 남기신 글 하나 읽겠습니다. 저희가 그 빅도어 프라이즈 방송을 녹음한 다음에 미리 며칠 날 저 방송이 업로드 됩니다라고 예고를 하고 방을 만들었었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방송 2주 전에 미리 알려주시니 여유 있어 좋네요. 마침 옆 동네 도서관에 책이 있길래 걸어서 다녀왔습니다. 운동도 시켜주는 책걸상과 금음. 그런데 JYP 기란이 좀 의외인걸요. 일단 500페이지 넘고요. 운명을 알려주는 설정이라니 이거 JYP가 싫어하는 귀신 신하락 계열 아닙니까? YG도 반신반의하며 읽었다고 해놓고 기대 안 했는데 재밌었다 뭐 이런 말도 없으시네요. 이거 추천 맞는 거죠? 의심의 안개를 휘저으며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네, 그 제가 쭈님한테 그래서 방송에서도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JYP가 좀 사람이 바뀐 것 같아서 좀 걱정이다. 그랬더니 쭈님께서 어떡하냐고. 뭘 어떻게? 건강 챙기시면서 오래오래 정신줄 놓지 마시고 건강 챙기시면서 오래오래 책걸상 방송하셔야 되는데 어떡하냐고. 자, YG가 그냥 개인적으로 싫어했을 뿐입니다. 뭐 재미있으니까 애플에서 드라마도 만들고 심지어 드라마 한국에서는 잘 안 됐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성공해서 시즌 1, 시즌 2 제작도 확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정말요? 네. 아니 이게 근데 시즌 2까지 갈 그런 게 돼요? 더 쓰면 시즌 2, 시즌 3 가능하죠. 딴 동네에다 또 기계 들여놓으면 되잖아. 뭐가 있나? 뭐가 가능할까? 진짜 드라마를 봐야 되겠는데요? 아이 뭐 시즌제 드라마 만드는 기술이야 네. 뭐 무궁무진하죠. 예, 할리우드 놈들. 음. 네. 자 오늘 이제 여름휴가 특집인데 사실 여름휴가 특집을 하자라는 결정만 하고 셋이서 뭐 각자 무슨 책을 어떤 이유로 소개할 건지 뭐 읽은 거를 할 건지 읽고 싶은 거를 할 건지 요즘 읽은 거를 할 건지 옛날 읽은 거를 할 건지 아무 대화가 없었습니다. 뭐 가봅시다. 뭐 네, 제일 네, 만만한 네. YG부터 뭐 하나 까보죠. 저는 좀 고민이 많이 됐어요. 내가 읽은 책들 중에서 여름휴가 특집용 책을 가져올까? 내가 읽을 책들을 좀 한번 일별을 해볼까? 지금 내가 한 생각을 말이잖아요. 하다가. 같은 말을 왜 또 하냐고. 빨리 본인 얘기를 결정된 사실을 얘기하세요. 저는 아까도 살짝 말씀드렸듯이 읽을 책, 읽을 책. 읽을 책을 읽을 책. 근데 요즘에 진짜 JYP랑 YG가 항상 그냥 푸념처럼 하는 게 요즘에 재밌게 읽을 책이 없다. 나오는 책들마다 실망스럽다. 이런 이야기들 계속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럴 때마다 그냥 과거로 돌아가거든요. 예전에 나온 책 중에서 좀 내가 안 읽은 책이 있나. 그래서 이번 여름휴가 때는 할런 코벤을 제가 파보려고. 진짜요? 옛날 거를 옛날 걸. 오랜만에.
할런 코벤 신작 나왔는데. 네, 근데 한 권. 네, 이제 거기서 제가 자극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할런 코벤 책 중에서 우리나라에 번역돼 있는 책 중에 내가 안 읽은 책들이 뭐가 있지를 한번 얘가 쭉 한번 일별을 해본 거죠. 네. 그랬더니 몇 권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할런 코벤 책은 한국에 번역된 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요? 이미 네. 많이 나온 느낌인데. 아니요, 번역 안 된 책 됐다 많습니다. 거의 스티븐 킹 정도의 수준이군요. 어마어마하게 다작하는 분인데 그래요? 그분도 그 중에 아주 일부만 번역돼. 그러니까 할런 코벤이 네. 1년에 한 권씩은 꼭 내요. 그래요. 네, 1년에 한 권씩 꼭 내는데 우리나라의 할런 코벤이 미국에서만큼 인기가 없어요. 그래서 나왔다가 또 금방 신기하다. 절판되기도 하고 절판되었다가 또 다른 출판사에서 할런 코벤 팬이 나오기도 하고. 대표님이나 편집자가 네. 있으면 다시 또 내기도 네네. 하고 할런 코벤 한국에서 크게 성공한 책이 한 권도 이런 없죠.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근데 있습니다. 진짜 한국은 어떤 나라일까요? 스티븐 킹도 그렇고 할런 코벤도 그렇고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스티븐 킹보다 인기 많은 유일한 나라가 한국 아닐까요? 베르나르 베르베르는 프랑스 작가들 되게 미스터리라고 생각합니다. 본인도 미스터리라고 생각해요. 네, 네. 왜 한국에서 잘 팔리는지 모르잖아. 어쨌든. 네. 네, 그래서 할론 코벤 책 중에서 내가 안 읽은 게 뭐가 있을지를 한번 따져봤더니 네. 하나, 둘, 셋, 네 권이 있더라고요. 몇 권이 번역됐는데 지금 한 열 몇 권이 번역이 됐는데 그 자기가 좋아하는 작가의 책을 꼭 다 읽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버리면 인생이 조금 더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또 이왕에 읽는 거 다 읽어야죠. 그래서 그리고 할론 코벤 책들이 내가 읽었을 때 실망시킨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맞아요. 그 4권 안 읽었다는 거에 최근에 나온 그 숲 그것까지 포함된 겁니까? 아니면 그거 뺀 겁니까? 그것까지 해서 4권. 그것까지 해서 4권. 네 권. 혹시 그럼 단 한 번의 시선을 읽으셨어요? 단 한 번의 시선을 안 읽었습니다. 그래. 네. 그게 저한테 있어서 최고거든요. 네, 단 한 번의 시선을 안 읽어서 네.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읽었냐면 할론 코벤이 크게 이제 두 가지 흐름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주인공 한 명을 등장시켜 가지고 계속 그 주인공이 등장하는 혹은 그 주인공 등장 이야기 전 이야기나 혹은 후 이야기 등을 다루는 맞아요. 그 시리즈물이 하나 있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흔히 그냥 스탠드 언론이라고 하잖아요. 네. 작품 하나하나가 되게 독립적인 설정에. 네. 그런데 할론 코벤은 전자보다는 후자에 대한 평이 좋고 후자의 작품들이 인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전자는 저는 그냥 과감하게 포기하고 실제로 출판사 편집자들도 귀신같이 알아서 전자는 국내에는 거의 소개가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후자들만 꾸준히 지금 간간히 꾸준히 소개가 되고 있는데 저는 후자 중에서 그러니까 스탠드 언론 작품들 중에서 할론 코벤 작품 중에 제일 많이 현지에서 팔린 작품이 그 텔로 원이라고 하는 원제를 가진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2005년에 미략 너무 좋죠. 네, 이라는 이름으로 소개가 된 네. 2001년도 작품이거든요. 네. 그게 할론 코벤이 그냥 독립적인 작품으로 2001년에 처음으로 냈던 작품이에요. 네. 근데 그게 너무나 대성공을 거두면서 할론 코벤이 작가로서의 입지도 확실하게 세웠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독립적인 설정을 가지고 있는 책들을 네. 꾸준히 펴내고 있는데 그 책들 중에서 제가 딱 보니까 안 읽은 책이 4권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4권을 뭐 방학 때. 방학 때? 휴가 때. 휴가 때. 휴가 때. 그러니까 구매할 수 있는 건 구매해서 네. 그리고 도서관에서 빌릴 수 있는 건 도서관에서 네. 빌려서 그냥 쭉 읽는 게 이번 네. 휴가 때 저의 1차적인 목표입니다. 제가 다 설레요. 빨리 단 한 번의 시선 읽고 YG님이랑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안 읽은 책이 뭐냐면 마지막 기회, 네. 단 한 번의 시선, 네. 홀드 타이트, 네. 그리고 보이 프롬 더 우주예요. 근데 자, 보이 프롬 더 우주는 그 제가 미국 엊그저께 샀어요. 네, 미국 현지에서는 시리즈물로 통하더라고요. 그래요. 이게 와일드 시리즈라고 2020년이랑 2022년에 비슷한 설정과 비슷한 주제를 가진 두 책을 펴냈더라고요. 할론 코벤이. 네. 그래서 그건 그거 중에 앞에 거예요. 이거. 앞에 거. 그래서 이거 보는데 아무 문제가 없을 겁니다.
할런 코벤 정도 급이 되면 시리즈 중에 중간 거 아무거나 그냥 따로 봐도 다 충분히 읽을 수 있죠. 네, 사실 제가 순서도 매겨봤는데,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읽었던 게 그 텔러 원. 텔러 원은 미락이라는 이름으로 2005년에 나왔다가 이것도 그냥 소리 소문 없이 절판됐어요. 맞아요. 그래서 2022년에 그냥 텔러 원이라고 하는 원제로 그대로 책이 다시 나왔고요. 이 텔러 원은 현수동 이야기? 아무튼 현수동. 아무튼 현수동에서 그 현수동 그 도서관에서 장강명 작가가 읽던 책이야? 맨 처음 빌린 혹은 작품이 텔로원이라고 했던 거기- 걸로 제가 기억이 돼요. 아 그래요? 네네네. 근데 아무튼 현수동에서도 장강명 작가가 이거 재밌습니다. 기억나요. 라고 한번 네네. 이렇게 그 별표 쳤던. 재밌어요. 예. 네. 왜 할런 코벤 작품이 인기가 많고 왜 네. 할런 코벤 작품 중에서도 가장 대중적으로 성공했는지 읽어보면 알 수 있고 그냥 그 다음 작품들도 그냥 텔로원 읽고서 할런 코벤 하면서 계속해서 읽었는데 사실 그냥 읽고 나서는 좀 줄거리가 그쵸. 기억이 안 나고 이러는 거 있는데 좀 그런 계열이긴 하죠. 네, 근데 맞아요. 읽으면은 너무 재밌게. 자, 저 YG의 영어 발음 때문에 도대체 뭐라고 하는 건지 제목이 뭔지 궁금하실 분들을 위해서 잠깐 끊어서 설명드리면 텔 노 원이었습니다. 네.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라는 뜻이겠죠? 네, 네. 맞아요. Tell no one. 그거를 한국어로는 이제 밀약이라고 해서 네. 번역이 됐고요. 제가 지금 들어와 보니까 번역된 게 한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어쨌든 이번 기회로 단 한 번의 시선을 많은 분들이 읽고 댓글로도 활발한 이야기가 오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단 한 번의 시선이 나도 안 본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저는 코벤 것 중에 최고였어요. 이 책이. 저렇게 얘기하면 또 우리 아직 살 수 있죠 한국에서? 네, 이거 최근에 개정판이 나왔던 걸로 기억해요. 오. 네. 2006년에 처음 나왔었고요. 네. 2017년에 다시 개정판이 나왔어요. 네네. 아 17년에 나온 거는 지금도 구할 수 있을 것 그러니까 같네요. 대체로 할론 코벤 소설 중에서 음, 한 번 나왔다가 음. 사라졌다가 다시 나오는 맞아요. 게 있는데 다시 나오는 건 인기가 좀 좋은 것들이에요. 지금 그 텔로 Tell no one. 계속 미리학이라고 번역돼서 나왔다고 했는데 지금 검색해 보니까 비체에서 2022년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는 제목으로 아 다시 나왔어요. 새로 나왔어요. 아니 그게 그 원제 그대로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고 네네. 22년에 나온 판형이 또 있어요. 나왔네요. 네. Tell no one. 그러니까 밀리학이라고 찾을 필요가 없는 거죠. 새 그렇죠. 버전이 근데 있으니까. 제가 되게 신기한 게 옛날 사람. 뭐냐면 단 한 번의 시선도 다시 나온 책이잖아요. 네. 근데 다시 나온 책 중에서 홀드 타이트도 있어요. 음. 홀드 타이트라고 하는 작품도 2011년에 처음 나왔다가 네. 절판됐다가 2015년에 다시 나왔거든요. 근데 그것도 저랑 연이 안 닿았던 책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 다시 보시려고. 네, 다시 보려고요. 단 한 번의 시선, 홀드 타이트, 음, 그리고 마지막 기회, 그리고 JYP가 이야기한 보이 프롬 더 우즈 네. 이렇게 보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보이 프롬 더 우즈 네. 오랜만에 새 책이 나왔길래 기쁜 마음에 일단 샀는데 JYP 취향 아니죠? 뭐 아주 열렬하게 좋아하진 않습니다만 뭐 재미있죠. 그리고 할렌 코벤은 영어로 소설을 가끔이라도 읽으시는 분들이면 네. 원서를 한번 도전해 보실 만한 게요. 네. 스티븐 킹이나 네. 뭐 이런 유명한 비슷한 계열이라고 하기 좀 그런데 전혀 다르죠 네. 사실. 아무튼 되게 많이 팔리는 작가들의 책 중에서도 네. 할렌 코벤은 영어가 상대적으로 좀 쉬운 편입니다. 아 그래요. 스티븐 킹 작품은 원서를 보면 생각보다 어렵거든요. 네. 어려운 단어도 많고. 네. 안 쓰는 단어들이 너무 많아요. 네. 근데 할런 코벤은 영어 되게 쉬운 편이라서요. 영어 공부하는 용도로도 나쁘지 않은 작가죠. 근데 그 아까 뭐라 그랬죠? 그 세상 혼비님이 제일 단 한 좋아한다는 번의 시선. 단 한 번의 시선. 네. 그거까지 봐야 되나? 그럼 이번 여름에. 그것만 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아니 그 JYP 아니 그 저 숲속 그거 아 그거 이미 샀으니까 읽고. 그것도 봐야죠. 알겠습니다. 할런 코벤을 못 읽은 네. 책들을 그러니까 다 읽겠다. 갑자기 아. 할론 코벤 특집 같아요 지금 그러게. 방송이. 근데
저는 그냥 우리 한 번도 안 했는데 안 할리퀸 했으니까. 말도 잘 안 했는데. 네. 일단 읽어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그 2001년에 그 나와서 인기가 제일 많았던 텔로 원. 아, 너 왜 이렇게 발음이 잘 안 되지? 제가 이 정도로 발음을 못하지는 않은데 네. 오늘 자, 발음이 좀 안 되네요. 은행원 1 아닙니다. 약간 텔로 요양원 약간 요 계열 같은 느낌인 거예요. 너무 웃기다. 네. 네, 한번 읽어보십시오. 네. 네. 자, 혼비님은 저도 끝까지 고민을 했어요. 제가 읽은 책 중에 좋은 거를 해야 되나? 아니면 내가 지금 아직 못 읽었는데 읽고 싶은 책 중에 해야 되나? 그래서 마지막까지 고민을 하다가 일단 읽은 책 중에 그리고 이제 만약에 시간 여유가 있으면 이제 읽을 책 중에도 할 텐데 일단 읽은 책 중에는 우리 지난번에 그거 했었잖아요. 부동산 스릴러. 한국의 부동산 스릴러 취미는 사생활이었죠. 사생활 했었잖아요. 일본의 부동산 진짜 스릴러가 있어요. 뭡니까? 이상한 집이라고 있어요. 그거를 읽었다고요? 전 읽었죠, 당연히. 안 읽을 것 같은데 그거. 제가 너무 그거 좋아하는 약간 류의 기담 계열 아닙니까? 기담 계열이지만 결국은 본격 미스테리예요. 결국은 그 안에서 뭐 초자연이나 초현실이 이야기의 어떤 줄거리를 메우거나 결말을 결정짓는 게 아니고 결국은 그 안에서 논리로 해결돼요. 그래요. 아니 그리고 난 완전 기담인 줄 알았지. 아니 JYP는 기담결 싫어하지만 혼비님은 기담결도 꽤 있습니다. 그 제가 예전에 그 이상하게 꼬셔가지고 읽은 그것도 그쵸. 있잖아요. 그 이상한 거 뭐지 제목? 나도 읽은 거. 네. 방송 같이 한 거. 네네네. 그 되게 찜찜한 네. 기분 나쁘 버렸다는 그 책. 맞아요. 네네네.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맞네요. 이런 계열의 네. 제목인데. 네, 아니 땐 굴뚝. 근데 이상한 집은 그렇지 않아요. 제목이 뭐였죠? 아니 아니 땐 굴뚝의 연기를 뭐 이런 거예요. 연기였나? 네. 이런 건 왜 떠오르지 또? 그러니까. 근데 근데 이상한 기담 계열이 기담 계열 아닙니다. 아니고 네. 근데 이상한 집은 진짜 부동산 스릴러인 게 이상한 집의 스토리 자체는 막 되게 특별할 게 없거든요. 근데 이게 건축 평면도 있잖아요. 평면도랑 같이 단서를 줘요. 그래서 건축 평면도 읽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평면도 안에 모든 수수께끼와 누가 범인일지 같은 추적의 실마리가 평면도 안에서 찾아져요. 그 책에 그런 그림이 그려져 그럼요. 있어요? 평면도가 나오죠. 그래서 그 평면 그래서 저는 약간 도전받는 느낌. 여기에만 시체 같은 게 묻혀 있고 그렇습니까? 비슷해요. 비슷하지만 시체가 묻혀 있다기보다 이 평면도를 보면 이 집이 아니 이렇게 집의 구조가 짜일 수가 없는데 왜 이런 구조가 있지? 이상하다 이런 의심들을 평면도를 보면서 하기 시작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추리가 생기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 책이 평면도로 저한테 도전을 걸어왔기 때문에 책을 읽기 전에 평면도부터 이제 해석하기 시작했는데 평면도를 한참 무슨 마치 퍼즐 맞히듯이 하루 이틀 쳐다보다가 혹시 이거 이런 거 아니야? 혹은 왜 이 방이랑 이 방이 붙어 있지? 혹은 왜 이 방과 이 방 사이에 이런 게 있지? 이런 걸 깨달았을 때 그 소름 끼침. 이게 여름에 읽기 좋은 책이다 그래서. 엄청 나요. 근데 그거 약간 단편집 같은 거 아니었어요? 장편이에요? 약간 연장연작이 모여서 결국은 장편인데 이게 일본에서 어느 정도 인기가 있었냐면 무라카미 하루키 신간보다 많이 팔린 작년의 유일한 소설이었고. 아 진짜요? 네. 아니 저런 광고 문구랑 네. 그 봤어요. 그 네. 서점에 깔려 있는 네네. 몇 달 전에. 네. 관심은 가는데 응. 일단 딱 보니까 기담 계열인 것 같고 약간 기담 그다음에 계열이에요. 짧은 네. 거 이야기를 여러 개 모아놓은 것 같은데 그래서 둘 다 내가 안 좋아하는 계열이니까 맞네. 버렸지. JYP님 안 좋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한 4개 정도의 연작집인데 어쨌든 결국 하나로 엮이고 기담까지는 아니지만 조상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몇백 년 전에 기담이네. 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단편이 하나 있습니다. 이상한 집. 이상한 집. 이상한 집. 그래서 일단 저는 그거 여름 스릴러로 하나 추천하고 싶고요. 그 기왕에 혼비님께서 여름 스릴러 이상한 집 이야기했으니까 아까 그 우리 제목 정확히 아니 땐 뭐 아니 뭐였죠? 땐 굴뚝의 연기는 연기는 이게 네, 제목이었죠. 아니 네네네. 땐 굴뚝의 연기는 아시자와 요 이건 이것도 지난번에 우리가 방송을 했던 방송했는데 했죠, 우리 이것도 같이. 그냥 여름에 읽기에는 좋아요. 왜냐면 읽으면 책을 버릴 정도로 찝찝하고 정말
그리고 제가 이제 읽을 책 중에 하나 가져왔는데 에어컨 좀 많이 틀어놓고 읽읍시다. 네. 제가 아직 안 읽어서 이걸 추천하기는 되게 그런데 제가 평소에 너무 신뢰하는 미스테리 독자들이 이 책을 다 재밌다고 해서 30일의 밤이라는 책이 있어요. 30일의 밤. 그거 우리 방송한 우리 거야. 방송한 거잖아요. 방송했어요? 방송을 진짜? 듣지는 않아도 안 들었구나. 큰 작가님 우리 방송을 듣진 않아도 너무 창피하다. 목록은 좀 봐줘. 이거 편집하면 안 돼요? 내가 진짜 방송 안 되는 거 너무 30일의 밤 그렇게 좋다면서요. 나는 별로라 그랬는데 그래. YG가 우리 방송했어요. 그리고 와. YG가 블레이크 어마어마하게 크라우치. 좋아했지. 그러니까 내가 읽고서 내가 추천을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댓글에서 아 그래요? 30일의 밤 다들 재밌다고. 너무 반전 막 이러면서 어떡해 나 너무 방송에 관심 없는 그리고 거. 그 블레이크 크라우치의 30일의 밤뿐만 아니라 그 전작 웨이워드 뭐지? 파인즈 시리즈 그러게 그 그러니까. 얘기까지 저 한참 오늘 그 했어요. 얘기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이거 편집해 주시면 안 돼요? 안 되지. 안 되지. 우리는 생방송인데 뭘. 저기 아, 너무 창피하다. 큰 작가님 큰 작가님의 책걸상에 대한 이 순서는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좀 너 신경 좀 아니에요. 써주세요. 제가 최근 몇 달 너무 아니 바빴어요. 지금 얼마나 큰 작가님이냐면 책이 서점에 깔리기도 전에 온라인 판매로만 알라딘에서 1위 하신 분 아닙니까? 얼마 전에. 나 책걸상 너무 방송을 다 챙겨 들을 수는 없죠. 아니 아유. 뭐 최선을 다하면 죽는다. 뭐 방송도 최선을 다해서 듣지 않는 네. 거야. 근데 녹음도 좋은 최선을 책인 줄 다해서 하지 않아. 알겠는데. 아 진짜 너무 죄송해요. 근데 아니 지금까지 YG의 이 설득에 안 넘어가셨던 분들이 네. 지금 김원비가 따로 30일의 밤을 또 얘기했잖아. 좋게 해석해 주셔서 감사해요. 이러면 찐인가 본데? 왜냐면 제 다시 볼 수도 주변에 있지. 제가 신뢰하는 모든 스릴러 그분들이 팬들이 다 30일의 밤. 그분들이 다 책걸상 듣고서 추천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면 이게 내가 이야기하기 전까지는 별로 움직이지 않았어. 그러다가 내가 이야기하고 책걸상에서 이야기하면서 막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30일의 밤은 저는 뭐 좋아하는 계열은 아닙니다만 네. 잘 썼다. 네네. 인정해가지고 방송했잖아요. 그 얘기 우리 했나? 내가 버린 책? YG가 추천했는데 버렸다고요? 읽다가 때려치운 거? 뭔데? 지난 시간에 얘기했어요? 이야기했잖아요. 세상의 경계에서라고 YG가 또 엄청 강추한 거 있거든요. 나 근데 그거 100조까지 읽다가 나 이건 진짜 버렸다고? 도저히 못 보겠다. 아, 진짜요? 이러고 이거 책을 실제로 물리적으로 버리진 그치, 않았습니다만 그 마음에서. 예. 그러니까 중단했다는 거잖아요, 중단했어요. 독서를. 웬만하면 다 근데 읽을 텐데. 혼비님은 어쩌면 그 세상의 경계에서 좋아할 수도 있어요. 거기 세상의 경계 다중우주 뭐 이런 건데 네. 다중우주가 200개가 나와. 아니 혼비님 좋아할 수 있어요. 세상의 경계에서. 근데 우리가 하나 놓친 게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얘기했던 취미는 사생활 그것도 결국 다중우주 얘기잖아요. 취미는 사생활이? 거기 다중우주 얘기 나오잖아요. 맨 나중에. 에이 그걸 맨 나중에. 다중우주라고 하면 안 근데 되지. 세상의 경계에서는 네. 혼비님은 어쩌면 읽어볼게요. 재밌을 수도 있고 네네. 요 혼비님의 감상 이야기해주고 네. 그 블레이크 크라우치의 30일의 밤을 말씀을 하셨으니까 네네.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혹시 30일의 30일의 밤 신났다 아주. 30일의 밤 안 읽으신 분들은 내가 자기 읽으시고 기대보다 시큰둥했거든 30일에 근데 내가 지금 여기서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얘기한 거지. 네 30일의 밤 그리고 서점에서 지금 판매가 안 돼가지고 안타까운데 30일의 밤 전작이 그 웨이워드 파인즈 시리즈인데 세 권짜리거든요. 파인즈 웨이워드 라스트 타운 그 세 권 진짜 도서관에서 꼭 빌려가지고 여름휴가 때 꼭 이 세 권이면 다 됩니다. 네. 저는 읽어가지고 진짜 너무 안타까워요. 내가 안 읽었으면 여름휴가 때 그 세 권 가져가면 되는데. 알았어요.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나도 뭐 하나 이렇게 해야 돼? 끝나는 겁니까? 아니 뭐 시간도 다 됐고. 그러니까. 네, 다음 시간에 하시죠. 네. 네. 아니 내가 하나 나도 할 말이 별로 없어요. 기억이 다 안 나니까. 근데 약간 저희 둘만 탈탈 털린 느낌 아니에요 이번 방송? 어쨌든. 아니 내가 털린 게 아니라 혼비님이 털렸어. 내가 완전 털렸지. 혼비님이 이제 막판에 지금 아마 댓글 달릴 거야. 김혼비 크크크. 그러니까. 아니 저는 여름 휴가 때 읽고 싶은 책은 있어요. 근데 아마 못 읽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언제나 여름 휴가 때 한번 읽어야지 하면서 몇 년 동안 벼르다가 결국 못 읽었던 책을 지난 봄에 읽었죠. 뭐지?
모방범 읽었잖아요. 아 드디어. 모방범. 아. 우리 다음번에 그 얘기해요. 다음 방송에서. 모방범을 드디어 읽었잖아요. 나 너무 궁금하다. 올모스트 2,000페이지짜리 소설을 어. 내가 JYP가 결국 읽었잖아요. JYP의 모방범 후기. 너무 네, 궁금해요. 인정. 인정. 이 정도 스토리면 그 2,000페이지 써도 된다. 완전. 아니 근데 왜 후기는 전혀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아니 어디 가서 읽는다고만 하고 누가 나한테 물어봐야 얘기를 그치. 길 가는 사람이 나한테 붙잡고 저 혹시 모방범 최근에 읽지 않으셨나요? 이러진 않잖아. 누구한테 후기를 아니 얘기하냐. 본인이 알아서 이야기를 해야지. 나 2,000쪽 되는 모방범 읽었는데 이렇더라 하면서. 왜냐하면 남들 다 읽은 책을 아니 뭐 이제 착걸상 와서 독지가들 중에서도 계속해서 JYP한테 맞아요. 강박적으로 모방범 읽어라. 그러니까 약간 새침한 구석이 있어 JYP가. 아니 그런 얘기 안 해. 약간 좀 관심종자야. 이렇게 물어봐주기를 원해. 물어봐주기를. 아니 재밌었어요. 재밌었고 네. 많은 사람들이 추천도 많이 했을 뿐더러 네네네. 판매도 엄청나게 됐고. 근데 너무 재밌죠. 그 사실은 네. 아무리 재밌어도 네. 그냥 뭐 사람 몇 명 죽는 살인 사건 이야기를 가지고 네. 2,000쪽을 만든다는 게 네. 이게 말이 되냐. 늘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계속 미뤄왔던 것인데 막판에 더 막 스릴 있어지잖아요. 뭐 하여튼 전반적으로 요 정도 스케일이면 2,000페이지도 읽을 수 있다. 아. 인정. 오케이. 네네네. 미미 여사 짱. 짱. 그 다음 시간에 좀 더 이야기해 주세요. 기억이 안 나. 그리고 이 모방범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네.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넷플릭스에서 모방범을 원작으로 한 그래요? 드라마를 진짜요? 런칭을 했습니다. 일본판? 대만에서 만 대만에서. 카피캣 킬러. 라는 그래요? 제목이어가지고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카피캣 킬러라는 킬러. 제목으로 대만에서 드라마를 만들었고요. 이거 영어로 얘기하니까 되게 귀엽네요. 카피캣 킬러. 그러니까 저도 너무 귀여운데? 저는 진짜 그냥 새로운 드라마가 런칭이 되어가지고 뭔가 했어요. 딱 했는데 앞에 원작의 모방범이라고 네. 딱 돼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는 카피캣 킬러가 모방범인 거야. 진짜 귀엽다. 네. 카피캣 킬러. 근데 이제 책을 이미 읽으신 분들은 염두에 두셔야 할 게 네. 모방범은 제가 찾아보니까 일본에서 영화로 한번 만들어졌다가 맞아요. 완전 망했고 완전 망했어요. 영화로는 만들 수 없는 드라마로 만들었다가도 잘 안 됐고 네. 근데 이번에 대만에서 이건 잘 드라마로 됐어요? 만들었는데 아니 모르죠. 이제 최근에 어, 공개됐으니까. 근데 넷플릭스에서 이제 네. 투자를 해가지고 만든 모양이던데 설정을 많이 바꿨다고 합니다. 그래요. 일단 주인공 직업이라든지 뭐 기타 등등 원작에 없는 검사도 나오고 그래서 꽤 많이 바뀌었다라는 소문을 듣긴 했는데 근데 모방범은 우리나라에서 만들면 꽤 잘 될 것 같지 만들 않아요? 수 있어. 잘 만들 내 말이. 넷플릭스가 큰 실수를 한 거예요. 네. 왜 그걸 대만에다가 그러니까 투자를 우리나라에서 만들면 진짜 잘 너무 잘 만들 것 그러니까. 같은데 하냐. 진짜. 근데 어쨌든 오늘 방송은 두 가지로 요약되는 것 같아요. 카피캣 킬러와 텔로원. 아니 왜 30일의 밤을 왜 빼? 30일의 밤을 묻고 싶은 거예요. 묻고 싶은 거야. 30일의 밤을 왜 빼? 여기까지 오늘 방송 여기까지 자, 하겠습니다. 30일의 밤과 관련된 에피소드는 텔로원 하고 싶은 거지. 편집해 달라고 자꾸. 자, 30일의 밤 절대 편집하면 안 됩니다. 자, 여름휴가 특집은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